카니발을 잡을 미니밴, 그리고 아직 현대기아 차에는 없는 쿠페형 SUV까지 출시한다고 하는 국산차 회사가 있죠. KGM인데 아마 저희가 거의 가장 먼저 관련 소식을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최근 몇 년 동안 카니발밖에 없던 미니밴 시장에 KGM이 경쟁 모델을 내놓는다는 거고, 쿠페형 SUV는 디자인까지 대박이라고 하니 기대하지 않을 사람이 어딨겠어요. 무엇보다 가성비 전략을 가장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기대가 안 되는 게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부정적인 의견도 많습니다. 기대할 만한 차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안 산다고 선을 그어버리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왜 이런 반응들이 나올까 가만히 앉아서 복기를 해보니 이대로 가다간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차 계획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떤 그룹사에서 자동차 회사를 인수하거나 계속해서 판매 부진에 시달리던 회사가 다시 일어서겠다고 하면 말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됩니다. 회사가 계속 판매 부진에 시달렸던 이유가 뭐겠어요? 차를 잘 파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진짜 돈이 없어서 차를 못 만들거나 했기 때문에 판매 부진에 시달렸던 거잖아요. 쌍용차도 예의는 아닙니다. 상하이 차량 마인드라는 한국 시장에 전혀 관심이 없는 애들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당장 쉐보레나 르노도 외국계 기업이라고 한국 판매 시장보다 본사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상하이 차량 마인드라가 한국 판매 시장을 얼마나 신경 썼겠어요? 그러니까 상하이차 시절에 이런 디자인으로 차가 나오고 마인드라 시절에 티볼리 대중소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KG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해서 KGM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려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신차 출시를 많이 한다고 하고 심지어 이게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죠. 토레스 전기차, 토레스 픽업 트럭, KR10, F100 이런 차들이 기본 베이스였고, KGM은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을 어떻게 관심 가지게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회장이 직접 토레스 쿠페를 내년에 출시할 거라고 기습 발표해버리고, 그렇게 관심이 많다던 미니밴도 출시하겠다고 하고 약간 죄다 뜬금없이 발표를 하죠. 보통 자동차 관련 언론이나 외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올 것이다 형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스파이샷이 공개되는 순서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예 깨고 회장이 직접 발표를 하는 것도 재밌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기대할 만한 이유는 충분합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모든 모델에 도입될 거고, 심지어 미니밴도 완전 미니밴스럽게 슬라이딩 도어를 필수로 장착하고 나올 거라고 하잖아요. 소비자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면서 신차 계획이 동시에 발표되고 있고, 여기에 실제로 출시되는 주기도 나름 계획적이라 기대치가 점점 높아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마냥 좋게만 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왜? KGM을 다시 이렇게 세울 거라던 토레스 지금 어떻게 됐나요?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죠. 월 판매량이 지금 1600대도 안 됩니다. 한때 국산차 판매량 10위권 안에 당당하게 들어가 있던 차가 9월에는 24위까지 밀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판매량 부진이라는 꼬리표가 몇 년 동안 따라다니던 소나타보다도 안 팔리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기차 시장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KGM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차 계획 발표가 자주 있는 건 좋은데 중간 점검 내지는 재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자,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토레스 판매량이 왜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분명 판매량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특히 올해 3월은 말도 안 되는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 판매량이 6600대 가까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였냐면 국산차 판매량 순위로 치면 6위였고요. 카니발하고 판매량이 비슷했던 겁니다. 그런데 4월에 곧바로 절반이 사라지더니 7월에는 아예 1400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미러링 업데이트는 진짜 큰 이벤트였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 같이 나왔던 고객 리멤버 캠페인도 지금까지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감동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토레스가 한창 잘 팔릴 때도 이런 마케팅이 통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냐는 겁니다. 이건 결국 시기적으로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 3월과 4월 초까지 어떤 이벤트가 있었나요? 서울 모빌리티 쇼가 있었죠. 그 중에서도 3월에 모든 소식이 몰려 있었습니다. 어떤 차가 모빌리티 쇼에 나온다는 소식부터 시작해서 프레스데이도 3월에 있었기 때문에 소식 자체는 3월에 몰려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 KGM하고 기아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KGM은 신차만 4종이나 발표를 했고 기아는 EV9을 공개했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모빌리티 쇼만큼 큰 이벤트가 있어야 소비자들이 KGM에 관심을 가지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신차를 4종이나 동시에 공개해야 그나마 브랜드에 관심을 가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신차 하나가 출시가 되면 신차 효과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일종의 몰빵이 된 신차 효과였던 거죠. 회사를 인수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처음으로 신차 계획을 발표하던 자리입니다. 즉, 이 정도로 큰 이벤트가 없으면 아직 우리 소비자들이 KGM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쌍용차 고객들의 연령대가 어떤가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쌍용차 하면 그리 젊은 느낌은 아니었죠. 아빠차 느낌이 강했습니다. 저는 여기에도 힌트가 있다고 보는데 KGM이 잡아야 하는 고객층이 두 부류인 상황입니다. 하나는 기존 쌍용차 고객들, 이분들은 이제 당시 쌍용차의 안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예 새로운 젊은 연령대입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가 지난 10년 넘는 시간 동안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하이 차량 마인드가 더 싫은 건데 아직도 비트라 미션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꽤 자주 나옵니다. KGM 신차 관련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기대된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전 쌍용차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KG그룹에 인수된 이후로 브랜드에 관심을 가지면서 긍정적인 소식들을 위주로 접한 소비자들인 거고요. 나머지 기존의 쌍용차를 탔던 연령대 높은 고객들은 그게 아닌 겁니다. 대부분이 2010년 이후의 쌍용차를 기억하고 이 당시 쌍용차는 당연히 이미지가 좋을 리 없습니다. 이거랑 연결되는 게 부품 수급 문제와 부품값과 관련된 거라고 보는데 이건 사실 현대기아차도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수리하려면 부품 수급이 안 돼서 몇 개월을 대기해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KGM이 유독 이런 불만 표출이 많습니다. 댓글뿐만 아니라 저희한테 제보를 주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현대기아차도 문제인데 KGM에 유독 불만이 많다는 건 현대기아차가 아무리 부품 수급 문제가 있어도 일단 KGM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반박이 들어올 수 있죠. 야, 회사 규모가 다른데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 그럼 저는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케어해야 하는 고객 규모 자체가 다른데 그런 것도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작년에 현대차 그룹이 국내에 판 차가 121만 대가 넘습니다. 이 소리는 작년 한 해 동안 현대차 그룹이 케어해야 하는 고객 숫자가 121만 명이나 추가됐다는 겁니다. 반면 KGM은 6만 9천 대 정도였습니다. 즉 회사의 규모와 그 회사가 케어해야 하는 고객들의 규모는 비례한다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은 121만 명을 잘 케어해야 고객 불만이 안 나오는 것처럼 KGM은 6만 9천 명을 잘 케어하면 불만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회사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를 비교하면 안 된다. 저는 이건 굉장히 큰 오류라고 보고요. 그래서 신차 출시 계획만큼 자주 나와줘야 하는 게 고객 케어 서비스 내용이란 거죠. 아직도 쌍용차는 믿고 거래라는 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KG그룹에 이주하는 상관없이 외국계 기업에 있는 동안 쌍용차가 쌓아놓은 업보인 거잖아요. 어쨌든 회사를 인수한 거기 때문에 KG그룹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인 거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완전 새로운 모습을 계속해서 심어줘야 한다는 거죠. 토레스 전기차랑 내년 6월에 출시되는 토레스 쿠페까지만 봐도 어느 정도 각이 나올 겁니다. 만약 얘네 판매량이 토레스보다 꾸준하다면 앞으로도 문제가 안 될 거고요. 토레스처럼 아주 큰 이벤트가 없었다는 이유로 판매량이 안 나온다면 여전히 KGM이 아닌 쌍용차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죠. 양날의 검이라고 봅니다. 회사가 바뀐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식으로 넘어가면 도태되는 거고 아직까지도 쌍용차 시절 인식이 남아있다면서 더 큰 변화를 도모한다면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KGM은 현재 후자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신차 계획이 일단 좋습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차들을 출시하는 거고 심지어 하이브리드 모델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는 새롭게 활용할 공장까지 있으니 물량 공급도 차차 해결해 나갈 거잖아요. 이왕 신차도 많은데 좀 더 확실하게 판매량을 끌어올렸으면 하는 마음에 문제점을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